네, 안녕하십니까. 소요 예정 시간은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학경률을 제가 좀 띄웠는데 여러분이 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꾸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학경률이 학생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낮아요. 책임을 이제 학생에게 찾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발을 맞추면은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앞자리가 저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당연히 위쪽이죠. 욕심을 내면 X자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온 이제 7개월, 8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50점 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 50점을 올리지 못해서 한 29% 정도 학생들을 다시 이제 불합격 궤도로 넣는다 이런 부분은 학원이 뭔가 이제 문제있게 운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학교와 달리 우리는 사설로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 시간을 기꺼이 우리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학경률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경계에 삼아야 되는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림 H1반 이 학생들 학경률이 38%인데 방금 저 OT를 마치고 왔어요. 저 학생들이 내년에는 저 숫자가 되게 바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있는데 3개월부터 공부해오던 그 경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원래 면시 발표하면서 4명이 되어버렸어요. 합격이. 4명이 되어버렸는데 그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한 920점, 30점 요 정도 선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 그룹에 경쟁하던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던 학생들이 아니고 뭐 15등 했다가 뭐 35등 했다가 뭐 2등 했다가 이렇게 그룹 안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처음 반 학생들이 한 40명, 50명 정도가 940점, 50점대에 이렇게 걸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이제 올라간 상태가 될 겁니다. 아마 앞 숫자가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뀔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학원 합격률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학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 정도. 학원 다녀서 38% 합격률을 낸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이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예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합격률 이거는 이제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놓고 있어요. 바탕화면까지는 아닌데 계속 이제 보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매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시험을 붙어야 됩니다. 일단은 붙어야 돼요. 고득점이다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목표이고 일단은 붙어야 됩니다. 일단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붙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의 경쟁 대상이 우리 학원에 우리 학생들끼리가 아니고 제 학생들이죠. 그렇죠. 나머지 N생들은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뭐 다른 학원들이 있죠. 다른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하고는 우리가 격차가 되게 커요. 근데 뭐 신촌에 있는 학원에 우리 학생들이 가끔 모의고사 때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 허락을 받고 가요. 허락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 보고 올게요. 한 뭐 2명, 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그 학생 성적을 파악하고 그 다음 가면은 이렇게 성적을 전달받아요, 제가. 진짜로 다니는지 이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학생 중에 우리 학원에 한 30%, 35% 그 상위권은 또 잘 가지 않습니다. 상위권은 그대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 생각이 이제 중위권인데 이렇게 시험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진다 이런 학생이 가는데 35% 정도 하는 학생이 가니까 마지막 시험에 종합 성적이 2등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다음 그 전에는 한 20% 하는 학생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갔어요. 그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NC생들, 우리 학원을 제한 NC생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강 들으면서 독학하는 NC생들이 있죠. 합격률이 한 6대 1입니다. 합격률이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한다 할지라도 되게 낮은 점수로 되는 거죠. 지난번 OT 시간에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합격하는 질도 좋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 논외입니다. 논외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제 학생이다 이렇게 되니까 걔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걔들을 대상으로. 그게 바로 1순위가 공법입니다.
플러스 한 30점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번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공법 1문이 60점이 넘고 그 공법 2문이 50점 후반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점수대가 40점 초중반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재학생 성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공법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상법이 또 취약합니다. 민소까지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상법까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의 점수를 조금 더 얻을 수가 있고 점수 바천 기록형입니다. 재학생들은 구조상 기록형을 잘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재학생 중에 로클럭을 준비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많이 훈련하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을 일정 부분 배제한다 이걸 전제하면은 일반적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록형이 펑크입니다. 학교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면은 950점으로 안정적으로 됩니다. 시험은 내요, 시험. 근데 우리가 950점이면은 지금 우리 학원의 평균으로 치면 한 90점, 100점 이렇게 올리는 점수인데 8개월 동안 그거 올리자고 고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시험은 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안정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순위가 민법, 민소 이런 부분입니다. 저거는 재학생들이 3년 동안 저것만 냅다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공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투자하는 비중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백을 뚫는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학원을 예로 치면은 공법에 예컨대 헌법 1문이 지난번에 보인 점수로 가사던 그 친구가 1문이 70점이죠. 그 전체 0.4%입니다. 그 다음 2등 하던 친구가 68점 매치인데 그 0.6%입니다. 그 민사로 그렇게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힘들어요. 정말로 지금 문제야. 이가 막 대박 터져가지고 남한 거 을썼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0.4다 0.6이다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민사다 형사다 이 부분은 재학생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간의 열에 있다 이걸 전제로 출발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한 30% 40% 진입을 목표로 하면은 그래도 1000점은 넘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전체 상위로 한 10% 20%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 점수로 치면은 1100점 넘어가니까 괜찮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기록형에. 그 2번을 놓쳐버린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60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나머지 30점, 45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05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절반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경쟁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불리한 여건을 스스로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무정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이 고립입니다. 고립. 이게 학습 의욕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고립되면 뭔가는 소통을 경로를 만들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게 공부에 다 방해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의 공간에 살아요. 현실의 공간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공부에 대한 이점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개인적 사고 한계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주관식은 머릿속 교환이 필요해요. 객관식은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주관식은 내가 1시간 고민했는데 내 친구가 5분 만에 그걸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 머리가 모여져야 메타인지가 이게 형성이 돼요. 주관식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인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대로가 되면 안 되죠. 그래도 객관적인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는 여러분 우수한 동료들이 여러분을 같이 가는 거니까 머리를 교환하는 과정이 되게 개인적으로 팀에게도 되게 유익하니까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 기록형 정규 과정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형 스터디가 끝나면은 기록형 10월에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것만 믿고 그 전에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규 과정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잊어버린 걸 살린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쭉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이 기반을 쌓고 그 정규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우상향 시켜야 돼요. 가파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형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스터디를 통해 계속 하시고 10월 달에 기록형 정규 과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는 기록형 끝났다. 이제는 정상에 왔으니까 유지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기간입니다. 11월이죠. 11월. 기록형 끝나고 또 파이널도 있고 마지막 정리도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을 내가 심리적 어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지나간다.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원래 시험 접었다 이렇게 하면 뭐 불안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응가는 목표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불안해요. 불안할 때 제가 표현을 일부러 동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가는 이제 동료들이 아니라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부터 쭉 하면은 그때 되면 스터디가 기록형 끝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총회가 모아집니다. 의견이 모아지니까 그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그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스터디어 필요성이 있다. 그때 모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터디어 출발점이 되게 낮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부터 쭉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동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기록형 강평입니다. 고득점한 우리 이제 학원 출신 여러분 이제 선배 교수들이 와서 하겠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초점을 두는가 이 부분입니다. 강의를 유창하게 한다. 이건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강의를 유창하게 하는 부분은 강사들 몫입니다.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팁이 있어요. 팁이. 이 부분에 팁을 얻으니까 내가 점수가 올라가거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절약되거나 요령을 터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고득점하는 합격생들 안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겠다 이렇게 되게 제한적으로 하세요. 제한적으로 하고 일주일 동안에 점수를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5점 올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5점 올리겠다. 내가 스터디 2번 하고 그 다음 강평을 위한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채점을 받고 강평을 듣고 일주일에 5점 올리겠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잡아요. 그게 쌓이면 한 달이면 20점 올라가니까 4개월, 5개월 하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낮춰서 열심히 하는 보조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원하는 성과를 얻을 겁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금치기로입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문제를 써본다. 이건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모여서 한다. 이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금치기호는 1시간 넘게 지루하게 논쟁을 하겠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스터디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발제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발제자가 발제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구성원들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래서 발제자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구성원들이 의견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1시간 정도 하면은 적당하게 또는 알차게 스터디가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여서 우리 문제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 써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 훈련이 아니고 손훈련이에요. 손훈련. 그 손훈련은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게 되면은 스터디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터디를 왜 시간을 냈는데 도움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혼자 차라리 하려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반드시 구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문자로 보내줬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감정 소모가 염려돼요. 이런 부분인데 당연할 겁니다.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나 혼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이제 거슬리게 하면은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추구하는 직업 자체가 사람이 시달리는 직업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시달림을 각오하세요. 그 다음에 대신에 시달린다 이런 부분이 공부만 하면 시달림이 좀 적습니다. 다른 교류를 하다 보면 시달림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차단한다 이렇게 약간 드라이하게 하세요. 나는 올리면 에너지가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올려서 열심히 하고 나는 올리면 기빨린다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렇게 할지라도 뭔가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옮겨달라고 하세요. 옮겨달라고. 스터디 지금 맞지 않으니까 옮겨주세요. 이렇게 10번이라도 우리가 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학원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 이렇게 위축된 마음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간은 번번스럽게요. 이 스터디에 내가 먹을 게 없다. 나는 옮겨야 되겠다.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얼른 옮겨요. 옮겨도 괜찮으니까 그때는 이기적으로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보통 옮기는 사람은 이제 성향이 애견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방한테 또 팀원들한테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도 위축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참으면서 가려는 또 성향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결정해가지고 옮겨서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스터디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 스터디에 해봤지만 도움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여서 써보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써보자. 모여서 쓰면은 그냥 나무 머리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 교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혹시 빌런이 있을까?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내가 아니면 없습니다. 내가 빌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공부를 스터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왜 스터디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록형을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못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가 숨 쉴 틈 없이 빡빡한데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옵니다. 억지로 내면 또 도움이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 뭐 스터디해 보니까 야 새로운 신천지다 오늘 감동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쌓이는 부분을 모아서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 스포트 할 때 되게 도움되는 상태에 있다. 이 부분이 스터디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내드린 자료가 있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나요? 자료는 3장이 자료 배부가 됐을 텐데 있죠? 받지 않은 학생은 앞에 가서 빨리 수령을 하십시오. 자, 자료 종류가 3가지인데 한 장짜리를 보십시오. 일단 하얀 거 한 장짜리.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점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목표는 11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자. 지금부터 공부를 해두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꺼운 글씨를 보십시오. 스터디를 하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시험으로 보고 또 강평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5회독이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3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불토입니다. 불토. 득은 하루입니다. 토요일 열심히 하시고 일요일은 쉬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의 모의고사 문제 선정입니다. 방식은 기출문제가 2개가 중요한 내용이 게시가 될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스터디 하시고 시험은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최근 판례를 반영하고 그대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공반 논점을 활용해 쓸 수는 있게 할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스터디 매니저 선정 강평 안내입니다. 1번에 김영림 변호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합격생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 그 다음 스터디를 하지 않고 고득점을 했다. 이렇게 하는 제외입니다. 스터디를 충실히 경험했고 좋은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 김영진 변호사가 사후시를 위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김영진 변호사에게 배정을 할 건데 사후시는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별도를 배정했고 경험이 아주 많은 김영진 변호사를 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죠. 강평 방식 변호사 채점 답안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 전담 변호사 참여하에 인원이 적으면 문답 토론식으로 인원이 많은 반이면 강의식으로 강평을 진행할 겁니다. 5번을 또 보십시오. 스터디에 나는 그래도 참가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토요일 모의고사만 봐도 괜찮아요. 모의고사만 보고 채점 강평 과정만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하지 않고 시험 보는 과정에만 참여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안 하게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낸다 이런 부분이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입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시험 봐봤자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 순위가 밀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 점수 받침 기록형에 약함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동료들과 같이 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조선정을 끝내면 회식을 좀 할 겁니다. 교류를 활발히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조장을 작년에는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희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연장자를 조장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2장짜리가 있죠. 밑에 이제 과정은 보시면 되고 2장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영진 변호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2장짜리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 설명 들을 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색깔이 다른 한 장짜리가 있죠. 색깔이 다른 한 장짜리가 그게 제목이 채점위원 소개, 채점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안내 이렇게 제목이 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채점위원 선발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을 뽑아서 채점을 시켜보니까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정이 안 되는 변호사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점위원 소개를 보겠습니다. 지금 로스쿨에 겸임 교수로 있죠. 수석 채점위원입니다. 합격 성적이 1000점을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김학계 변호사는 1000점을 유일하게 못 넘겼죠. 그래도 왜 선정을 했는가 지휘 부분에 보시면은 10월 변시 사례형에 특별히 고득점을 했어요. 객관식은 뭐 100개 뭐 이렇게 조금 넘었는데 객관식 비례에서는 사례형이 아주 지나치게 높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자 2번입니다. 재채점 제도입니다. 채점에 대한 납득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저함이 없이 채점을 요구하면 됩니다. 대신에 절차 보시고 신청 사유 내지 원하는 내용 상세하게 좀 남겨야 됩니다. 이게 막연히 채점에 불만이에요. 내 점수가 왜 이 모양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채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내가 쓴 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왜 감점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하는 방법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시험지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집중해서 채점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행은 해당 채점위원의 의견을 듣고 수석 채점위원이 별도로 채점을 하고 점수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채점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지속적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피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채점 전문위원 수험 상담 진행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힘들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뭐 일반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답안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충실히 친절하게 여러분 요구에 응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채점을 이제 표준 점수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채점위원들 간에 이제 개성들이 있어요. 개성들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자 이렇게 애를 써도 사람들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일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제도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준 점수 제도로 도입이 되면은 자신의 위치가 객관화될 겁니다. 원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 원점수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부여가 되면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위가 몇 등인가 이런 걸 파악하면은 수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는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시험부터 그러니까 즉시 오늘 시험 부분부터 표준 점수 제도를 도입해서 채점을 공정하게 그 다음 객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이제 한 달 됐죠. 한 달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은 상처가 이렇게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죠.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이 좀 붙을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가정을 좀 강화를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힘들었겠지만은 기록형이 시작이 되고 하면 일단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주중에 강평을 또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배 교수들이 훌륭하게 충분히 헤쳐간 길들입니다. 아마 이제 공부에 대한 강도는 높아지겠지만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는 충분히 수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점수를 초고득점 좀 노려가지고 내년에 다른 길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로클럽으로 재도전하겠다 이런 기회도 갖는 부분이 여러분 능력에 맞는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게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우리 학원의 목표이고 또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걸로 OT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